어떤 집을 팔고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직장은 동탄이고 무주택자고 보고 있는 곳은 광교 호반 베르디움, 광교 센트럴뷰, 용인 흥덕 호반 서밋 레이크 파크. 이름 진짜 길죠. 이 세 군데라고 해요. 광교 호반 베르디움과 용인 흥덕 호반 서밋 레이크 파크는 7억 초반으로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광교 센트럴뷰는 3억 정도 대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광교라는 도시를 볼 때는요,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당선과의 접근성이고, 두 번째는 호수뷰가 제대로 나오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과 호수뷰를 모두 품은 광교 중흥 S클래스가 여기 광교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신분당선과 호수뷰 둘 다 없으면 사실 광교보다는 비슷한 가격으로는 저 같으면 분당의 구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보고 계신 호반 베르디움과 흥덕에 있는 아파트는 지하철과의 거리가 좀 있어요. 하지만 센트럴뷰는 광교 중앙역까지 한 800m 정도 거리로 약간의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중심지와 가까운 만큼 3억이 더 비싼데요. 그러면 이 3억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광교 자연인 힐스테이트와 중흥 S클래스와 이편한 세상 광교, 이쪽의 시세가 오르면 센트럴뷰도 같이 따라 오릅니다. 갭을 메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두 아파트들은 잘 못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대장주들이 오를 때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다 오르고 나서 시간 차이를 두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도 따라 올라가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락기가 오면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우리는 상승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하락기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사연자분이 맞벌이 월소득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억 정도 대출 받으면 150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800만원에 300만원, 400만원이라면 반대지만 150만원 정도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더라도 광교 센트럴뷰에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61세이고 현재 250만원 월급을 받고 1년 뒤에 퇴직입니다. 평촌 목련 2단지의 한 채 소유, 평촌 목련 3단지의 한 채 소유, 그리고 평촌 목련 5단지에 소유하면서 거주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평촌에 올인하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분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두 개는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두 채를 매도하고 광명이나 동탄에 갭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 평촌이란 곳은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에 쓰일 분담금을 낼지, 이거를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분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지보다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내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할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를 주고 계신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다면 그거를 서서히 월세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나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 60세 넘어서 취업을 하면 월급이 원래 받던 것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채가 있으시니까 두 채에서는 월세를 받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인데요.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와 레미안 강동 팰리스 중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파크리오와 아산병원 사이에 있어요. 여기는 잠실이 아니고 풍납동인데 잠실을 붙인 이유가 있죠. 신정동과 신월동 아파트들이 앞에 목동을 붙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잠실이라는 브랜드 파워 때문인데요. 어쨌든 여기는 풍납동이지만 잠실 권역에 있는 느낌이라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2019년 준공에 697세대로 성내천 뷰와 올림픽공원 뷰가 나오는 곳인데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800m 떨어진 강동구청역으로 약간 먼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갈만은 해요. 현재 시세는 25평이 15억 정도 합니다. 만만치가 않죠. 다음은 레미안 강동 팰리스인데요. 여기는 2017년 준공에 999세대고 36평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8천이에요.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의 25평보다 저렴합니다. 강동역 초역세권에 36평에 13억 8천과 한강 접근성, 잠실 접근성, 올림픽공원 접근성, 아산병원 접근성 25평에 15억.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가족 구성원이 3명이라면 저는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25평을 선택할 거고요. 4명 이상이라면 저는 그러면 36평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구성원에 따라 다르고요. 만약 실거주가 아니라 오로지 투자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볼게요. 우선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보시면 위치는 강동구 내에서는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보다는 좀 더 좋아요. 하지만 주변을 봐야 하잖아요. 이 강동역 주변은 상업시설들이 많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천호동 로데오 거리가 있고 또 낡은 빌라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그리고 여기는 파크리오의 시세를 뒤따라갑니다.
잠실의 엘스, 리센치가 오르고 나면은 파크리오가 오르고, 그리고 나서 올림픽공원 아이파크가 뒤따라서 오릅니다. 하지만 레미안 강동 팰리스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어떤 배우 세대가 없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 레미안 강동 팰리스는 커뮤니티 너무 좋고 고층에서는 한강도 보이고 아파트 상품성도 너무 좋지만 주변 여건이 안 받쳐주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에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사연을 봤는데요, 제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고 선택하는지 같이 복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인사이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최대한 간단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정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